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들 중에 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도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도로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과연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문의한 분이 계셨어요. 부산의 복산 1구역이라는 곳에 도로가 공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이 복산 1구역에 있던 도로, 이 두 필지예요. 이 두 필지에 대해서 과연 동시에 다 낙찰 받았을 때 분양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비드에서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물건 관리번호 2023-17206-002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0-49. 자산은 압류주산이고요. 용도는 도로 돼 있네요. 면적은 27제곱미터. 감정평가 금액은 4,068만 9천 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 전체 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총 3필지인데 이 3필지 중 2개에 대해서 23, 기호 23만 복산 1 재개발 정비구역에 소지하는 토지이다라고 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인 500-58번지. 여기는 4,261만 6천 원이네요. 지도 보시면 바로 물건지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가 복산 1구역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요 해당 물건지에 속해 있어요. 이 복산 1구역 돼 있죠? 낭민역 앞쪽으로 해서 바로 요 도로가 바로 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 지목은 도로고요. 면적은 27제곱미터로 돼 있네요. 그리고 정비구역 복산 1 재개발 정비구역 돼 있어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사이트 중에서 복산 1 재개발 쪽으로 보시면 추진 단계는 현재 조합 설비인가 2008년도 돼 있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자, 부산광역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돼 있고요.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 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돼 있고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0규모 이상인 자라고 돼 있어요. 건축조례 39조에 나오는 주거지역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500-49번지가 27제곱미터고요. 500-58번지는 28제곱미터예요. 두 개를 합치면 55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5제곱미터가 부족해서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법 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20제곱미터. 현재 20제곱미터 이상이죠. 해당 토지는.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면 두 개의 필지가 모두 지목이 도로예요. 여기도 지목이 도로.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현재 총 3개의 필지가 매각이 되는데 여기 연산동에 있는 도로는 면적이 큰데 이건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복산 1구역 도로거든요. 두 개가. 도로의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현황도 도로로 이용 중에 있죠. 여기도 도로로 이용 중이죠. 그래서 면적은 요 20제곱미터 이상이 해당하는 거죠. 두 개를 다 낙찰받거나 아니면 하나만 낙찰받아도 이것도 28, 이거 27. 그래서 하나만 낙찰받아도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갖는데 문제는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 오신 분에게 요거는 2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은 하지만 지목이 도로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서 이거는 공동주택 분양 대상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정해져 있는 면적, 기타 이런 부수 조건들 잘 확인을 하시면 도로가 경공매로 나왔을 때 과연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요 도로가 면적 제한 이상이어서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건 입찰가를 쓸 때 물론 이제 이 도로의 소유자가 다물권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조합원이 된다는 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낙찰받아도 아파트 분양 자격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었다 이러면 25제곱미터 묘고 하나만 낙찰받아도 공동주택 분양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하나의 필지를 또 제3자가 낙찰받아 버리면 이게 한 사람 거고 현재 조합 설비인가 후기 때문에 요거를 각각의 소유자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이 둘이 공동조합원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낙찰받아도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 조합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개를 다 낙찰받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다물권자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 도로에 또는 뭐 다른 주택 또는 뭐 빌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정비 사업 구역 내에서 다물권자의 경우는 공동조합원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까 뭐 단계 관계없이 뭐 이거는 조합원 승계는 되겠죠. 만약에 분양 신청 기간이 완료된 단계라면 분양 신청을 뭘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조합설 인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도 분양 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합에 이런 것들 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내가 그럼 과연 정상적으로 아파트도 신청할 수 있고 단독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자격을 갖는다고 했다면 입찰가 얼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입찰가를 쓰는 것에 따라 이제 내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겠죠.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는 건 내가 소유하고는 종전 자산 평가 금액에 분양받게 될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분담금으로 내는 건데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얼마 나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요 두 개 필지를 합쳐서 55제곱미터 하면 사실은 요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 예상이 한 8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8천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 8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뭐 P가 1억이다. 그러면 이게 1억 8천이 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뭐 내가 입찰가를 써낼 텐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 도로는 도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에서의 도로에 대한 평가 기준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6조에 나옵니다. 제26조 도로 및 국어 부지의 평가. 도로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첫 번째,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에 돼 있고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이고요. 사실상의 사도는 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는데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거나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거나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거나 도로 개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바로 요것이 사실상의 사도로 보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도로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그러니까 일반 대지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도라고 볼 수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3,300만 원 범위 내에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로를 경공매로 낙찰받으실 때는 면적으로 주변의 토지가액으로 비교해서 평가하고 입찰가 써내시면 안 되고요. 그보다 낮은 3분의 1 정도의 평가 금액이 나온다. 이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공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과연 공동주택 분양 대상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만약에 공동주택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런 조건들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항력에 대한 권리부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새롭게 개강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저희가 매달 진행하는 경매 과정을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하고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3월에 경매 기초 과정을 개강을 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강남점은 3월 12일 오후 1시, 이거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3월 6일 오후 7시.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은 여기 강남으로 오시면 되고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오후 시간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은 저녁 시간 이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롯데백화점 강남점 네, 커리큘럼입니다. 총 4회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여기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의 문화센터 여기 건물이 따로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강의 진행하는 저에 대한 소개 나와 있고요. 용산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 강의입니다. 여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그 카페 공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 영상 보기 싫은 분들도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하게 되는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과정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